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책으로 259쪽입니다. 259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법 이름이 길어서 그 중에 그냥 동그라미나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더 나가서 도정법, 정비법 하기도 하지만 도시정비법이 기본적인 약칭이고 40문제 중에 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정비사업이 6가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냥 재개발, 재건축은 가끔 들어보셨잖아요. 아무튼 들어보셨으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르다고요. 근데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른 게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6가지 사업을 구분할 줄 아시냐? 그래서 그 중에서 이 6문제 중에 4문제가 6가지 사업을 구분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구분하시는 게 이제 초점인 거고, 도시정비법은 따라서 6가지 사업이 혀에서 계속 이름이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 쪽 가시죠. 예, 중간에 계속 들어오세요. 예. 다음 이제 260쪽에 일장 총칙이 있고요. 보시면 이제 몇 가지들은 이제 큰 가닥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가닥 먼저 3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260쪽에 일장 총칙, 네모 1번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 표시요.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표시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죠. 그 다음에 네모 2번 정의, 260쪽이죠. 네모 2번 양과 1번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란 정비, 표시요.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 표시요. 구역을 말한다. 정비, 사업을 할 구역을 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할 자리를 정해놔야죠. 아파트 지을 자리를 정해놓고 아파트를 짓고, 사업을 할 자리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겁니다. 양과 2번 정비사업, 반과 1번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괄호 넘어와서 에서 셋째 줄이죠. 에서 정비기반시설, 표시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표시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 항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뒷문장은 다음에 보시고 표의 왼쪽 칸을 보시면 1부터 숫자 6까지를 쓰시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숫자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2번 주택 재개발 사업, 3번 주택 재건축 사업,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 5번 주거환경 관리사업,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61쪽으로 가게 됩니다. 261쪽이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드리고, 261쪽에 반괄호 2번 좀 이따가, 그다음에 양괄호 3번 좀 이따가 드리고, 그러니까 목차가 좀 다른데요. 반괄호 1번 가로구역의 범위가 있고, 그 아래 반괄호 2번 노후불량 건축물, 표시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습니다. 새 거요, 낡은 거요? 낡은 거죠. 261쪽 밑에서 둘넷 여섯째 줄이죠. 낡은 것, 철거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 넘어가서 보시면 좀 이따 볼 거고요. 262쪽에 반괄호 3번 정비기반시설 표시하시고요. 정비기반시설. 다음 쪽에 263쪽에 반괄호 4번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쪽요 몇 쪽인지를 빨리 이렇게 좀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4번 대지, 주택단지가 있는데 반괄호 1번 대지, 간단하게 표시하면 대지란 정비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표시요.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냥 차라리 262, 263 거기를 놓고 그쪽에다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난주에 또 지난주 안 드신 분도 큰 걱정 없고요. 또 다음 순환이 계속 반복하니까요. 개발법에서 환지가 있었습니다. 환지라고 하면 땅을 바꾸는 거죠.
그러세요. 삐뚤삐뚤한 땅이 있으면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반듯하게 신장로 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서 반듯한 새 땅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하는 게 환지였죠. 어느 A 토지가 있으면 A에게 이쪽 토지로 바꿔준다 하는 게 환지입니다. 땅을 바꿔주면 이제 거기다 뭐 배추 상추를 키울 수도 있지만 그건 경지정리 사업이고 대부분 이제 환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규탱이로 갔나요? 아무튼 자주 그리던 이쪽 그림으로 하는 거죠. 땅 주인에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새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로 바꿔준다. 권리가 그대로 새 자리로 옮겨가는 거라고요. 일어나시죠. 옆 칸으로 앉으세요. 그게 뭐예요? 환지라고요. 이 앞에 이제 막 책도 뺏고 필통도 뺏고 컵도 뺏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다 뺏는 건 뭐고요? 수용이고 옆자리로 앉으세요. 그게 뭐예요? 환지인 거죠. 옆자리로 바꾸고 함께 하는 겁니다. 반듯한 땅, 이제 우리는 다 반듯반듯하게 돼 있지만 여기는 반듯한 땅으로 바꾸고 앉자는 거죠. 저렇게 해서 반듯하게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대로 이용을 하자라고 하는 게 있고 개발 사업에는 환지도 있고 또 무슨 방법도 있었고요. 수용 방법도 있었죠. 다 돈 주고 뺏는 거예요. 근데 환지는 언제 환지를 하냐면 뭐 쏟듯이요. 얼마 전에 또 ICBM 이런 IC 저걸 또 올렸대요. 그러니까 치드공 미사일로 쏟듯이 땅값 오르게 되는 거죠. 땅값이 비싸면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용하기가 어려우니까 환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듯한 땅이 만들어졌다고 치죠. 그러면 거기다 뭐 할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게 대부분이겠죠. 또 아니면 반듯한 땅이 아니었어도 생각해 보자고요. 60년대, 70년대 뭐 서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다고요. 경기도는 더 띄엄띄엄이었죠. 그러니까 낡은 동네, 그냥 오래된 동네가 있고 거기 한 집 세 채 있어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시골에서 소득보다는 도시에서 소득이 훨씬 더 크잖아요. 딸내미 혼자 도시에 와서 공장 다니면서 일하면 그 소득이 그 뭐 시골 식구들 다 농사 짓는 소득보다 더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죠. 도시로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집들은 계속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들이 들어서는 순간순간 족족족족 시설이 바로바로 쫓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집은 막 들어서는데 거기에 도로는 어쩌다 하나 나고 또 아니면 뭐 공원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그냥 그 서울에 예전에 그 누구네 집이요? 태기네 집이요. 태기네 마을이요. 응답하라 1988 그 서울 미아동 옛날 그 마을이요. 그 동네입니다. 그래도 거기는 골목길이라도 반드시 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의 그 언니하고 나중에 의대 간 애하고 그 골목길에서 뽀뽀도 하고 뭐 그러고 그랬습니다. 골목길이라도 있으니까 다 이미 무슨 사업이 진행된 곳이었어요? 환지 사업이 진행된 곳이었죠. 그래서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서 그 동네에 시골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오게 되고 시설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시설은 형편없이 모자랍니다. 사람들은 많이 살고 있죠. 그때는 뭐 그냥 집만 있어도 감수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주택들이 처음에는 목조주택, 지금 이런 상가와 같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들도 거의 없었잖아요. 목조주택, 그 다음에 부록구주택, 그러니까 블럭으로 지은 거예요. 좀 이제 좋은 비싼 벽돌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겨우 해서나 이제 콘크리트 슬라브 치고 하는 집들이 겨우겨우 생겼습니다. 콘크리트는 한 번 굳으면 100년이지만 그런 목조주택이나 부록구주택은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아마 20, 30년 지나고 나면 낡아서 다시 손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건물까지 낡아졌다고 치자고요. 어느 동네에 시설도 엉망이고 거기에 건물들도 낡아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싹 철거를 해야 된다고요. 어느 곳에 시설은 괜찮아요. 건물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은 주로 개인 것들이니까 개인들이 그 집을 고쳐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죠. 어느 곳에 건물은 괜찮아요. 그런데 시설이 엉망이에요.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집 부설 주차장 말고요. 공영 주차장, 공원 그런 거는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공적 시설 사업을 해서 시설을 둬야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시설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 아예요.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이면 어떻게 조금 손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지역을 싹 밀어야 되는 거죠. 그 지역을 싹 밀고 신장로 내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그다음에 높은 아파트도 지어서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무슨 정비법의 정비사업이라고요. 여기는 개발되지 않은 곳이었죠. 개발되지 않은 곳이어서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지 사업은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개발이 오래된 거죠.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 이어서 건축물 소유자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싹 철거를 하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철거를 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것을 여기에서요. 수용 방법으로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수용. 그러면 여기를 싹 누군가가 사들여서 싹 그것을 그걸 판다. 아까 건물이 없는 곳도 땅값이 비싸면 뭐 하기가 어려워서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뭐로 하는데요? 환지로 하는데 그 태기네 집 아무리 싸도 그 시계빵 주인 아저씨 있잖아요. 뚱뚱한 시계빵 주인 아저씨나 아니면은 그 형제네 아버지나 아무튼 그 라미란 씨네 집이나 그 집이 싼 집은 아니거든요. 집 건물들이 가득 차 있어요. 건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다 돈 주고 사들일 수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대전 구도심의 어느 한 동네를 누가 다 돈 주고 사요? 안 된다고요. 대전시 1년 예산을 넣어도 그걸 다 사들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이미 건물까지가 이 그림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건물까지가 있는 거니까 뭐 하기가 어려워요.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사들일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꿔주는 걸로 가게 되는 거죠. 바꿔주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기 토지 소유자만이 아니라 여기는 누구도 초점이에요. 건축물 소유자도 초점이죠. 건축물 소유자도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저쪽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여기에 있는 싹 밀고 반듯하게 만들어서 반듯한 새 땅, 여기에 땅 주인 A, 그다음에 건물 주인 B가 있으면 A한테 이쪽 5번 땅, B한테는 아파트 307호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주게 됩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새 땅을 받았대요? 새 아파트를 받는데요? 아파트를 받는다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두 재개발해서 새 땅을 받았다. 이렇게 자주 접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보셨던 환지, 토지 대신에 토지로 바꿔준다. 여기다가 건물만 더 붙은 거라고요. 이론적으로 여기서 확장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토지 대신에 토지에서 건물도 붙은 거고, 그 경우를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실제로 토지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법에서 토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면 뭘 받아가고요? 토지나 건물을 선택해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면 뭘 받아가고요? 그러니까 토지나 건축물을 선택해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비사업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고요? 이렇게 진행한 것을 환지는 아니잖아요. 환건 그러면 또 땅이 빠지잖아요. 환지건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하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환권이라고 부릅니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붙어있던 권리요. A 소유권 있었죠.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린 거 있었습니다. 은행 이 땅에다 1,000만 원 붙여서 돈 받아가면 되잖아요. 기타 원리도 넘어가는 거죠. B 소유권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린 거 역시 아파트로 가서 달라붙으면 되죠.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붙어 있었던 소유권 기타 권리, 그 권리 관계를 새 토지나 새 건축물에 대한 권리 관계로 바꾸어 준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요? 환권 사업이라고 합니다. 개발법은 땅 대신에 땅은 뭐고요? 토지 대신에 토지. 그다음에 정비사업은 뭐고요? 토지건축물입니다.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토지건축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왜 하냐면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이어서 정비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이니까 그 지역을 싹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고요. 안 그리셔도 되는데 지금 그쪽 언저리에다가 요거는 쓰시죠.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263쪽 위 언저리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줍니다. 지금 나머지를 싹 저는 지우고 싶어요. 빨간 동그라미 2개만 내놓고 남겨두고 나머지를 싹 지우고 싶은데, 근데 이제 관련된 설명을 할 거니까 살려두고 있는데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또 당연히 아시게 돼요. 왜 써놨어요? 그냥 놀고 있는 꼴 못 봐서요. 제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귀찮게 하려고요. 누구도 모르는 사람 없게 돼요. 오늘 수업 중간에
시설 엉망, 건물 엉망 100번은 얘기 드릴 겁니다. 오늘 수업 중간에 토지 건축물 150번은 얘기 드릴 거예요. 다 아시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전제로 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시설 사업이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그러니까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설이 엉망이길래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어느 정도 건물이 엉망이길래 어떤 건물을 넣을 거냐 그거라고요. 이제 그것을 먼저 짚고 가야 되는데 뭐 시설이요,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 수도, 하수도, 전기 안 들어오는 집 있어요 요즘에요? 거의 없죠. 구도심, 구시가지에도 다 들어옵니다. 뭐 가스는 LPG라도 쓰고 있지만 도시가스는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어지간한 시설은 있어요. 지금 그거면 된 거냐고요? 아니죠. 그 주택가요. 그러니까 밤에 주차하기 어렵잖아요. 새 아파트 단지 입주하면 그 순간부터 주차는 시작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파트 세대가 1000세대면 주차면을 1000면을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좀 이제 몇 개를 좀 더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한 집에 차 한 대요. 경제생활 하는데 한 분만 나가서 돈 벌어 오면 식구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냐고요? 안 되죠. 두 분, 세 분, 애기들까지 대학교만 나오면 다 직장으로 가서 모두 다 벌어도 겨우겨우 먹고 살기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해서 차가 한 대가 더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어서 한 대가 더 필요하기도 하고, 집에 2대 있는 집에 차가 2대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새로 입주하면 주차 전쟁, 주차난이 시작된다고요. 뭐 신문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있는 판에 단독주택 모여있는 저 오래된 주택가요. 거기 밤에 주차하기 편해요? 어려운 거죠. 뭐 거기 뭐 길거리, 야, 저 오늘 담벼락이다 이거 해놨잖아요. 그 타이어에다가 콘크리트 부어놓고요. 작대기 하나 세워놓고요. 그 옆에다가 뚫어 뭐 이제 이런 거 해놓고요. 아무튼 뭐 잘러는 다른 얘기군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이제 벽에다 막 붙여놓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주차하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시설 엉망인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잠만 자고 그러니까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회사 나갔다가 들어와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회사 나갔다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회사 나갔다가 그러고 살아야 되냐고요. 언제까지요? 2017년이잖아요. 21세기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저녁에 식구들하고 저녁밥 먹고 손잡고 간단히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없으면 시설 부족한 거죠. 주차하기 어렵고 공원 없으면 시설 부족한 겁니다. 그것도 시설 부족한 거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구도심 거의 대부분의 주택가 단지, 오래된 주택가, 단독주택이 있는 주택가 단지는 다 뭐예요? 시설이 엉망이라고요. 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옛날에 도대체 어떻길래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옛날에 어떻길래 주차하기 불편하다고요. 주차하는데 얼마만큼 불편해요? 차 놓을 자리가 없다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나 주차할 자리가 없다니까 뭘 얼마나 불편하고 물어봐요.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그러면 불편한 거죠. 그러면 어떤 시설을, 새 시설을 어느 정도 넣을 거냐. 이게 초점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건물 엉망이라고요. 건물 엉망.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겁니다. 새 건물을 지을 건데 여기에 집이 있으면 집을 짓는 거겠죠.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2010년, 이제 2015년 자료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요. 시간 오래 걸려요. 2010년 자료에 대한민국의 새로 지은 집 98%가 공동주택, 그 중에서도 97%가 아파트. 결국 대한민국의 2010년에 새로 지은 집 중에 97%가 아파트라고요. 어디 저 시골에 단독주택 어쩌다 나는 자연인이다 뭐 해서 하나 짓는 거 그거 빼고 나면요, 그러니까 어디 지금 농어촌에 집 짓는 사람 있어요? 다 흉가 폐가로 남고 있는 거잖아요. 새로 지으면 97%가 아파트입니다. 뭘 짓냐고요? 아파트요. 근데 어떻게 뭘 더 물어봐요? 그냥 아파트라니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낡았길래 그게 철거 대상이 되냐라고 하는 거겠죠. 도대체 몇 년 되면 철거를 할 거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설은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건물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철거를 할 거냐가 이제 전제로 깔리게 되는 거고요. 그게 책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한쪽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261쪽에 밑에서 261쪽 밑에서 6째 줄 반괄호 2번, 그러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왔다 갔다 복잡하니까 여기서 이제 짚고 가도록 하죠.
노후불량 건축물 뭐라고 써져 있어요. 뭐 여러분이 외우실 거는 그러니까 40년, 20년, 30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읽을 필요도 없는 것들 읽지 마시자고요. 근데 이제 읽기는 합니다만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철거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노후불량 건축물 철거 대상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면 철거할 거냐. 어느 한 동네가 있는데 새 집도 있고 헌 집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비사업 전체가 뭐예요? 누가 나와야 되고요? 두꺼비요. 또 어떤 아저씨들은 또 두꺼비 그러면은 뭐 참이슬 뭔지 뭐 그걸 떠올리시겠습니다만 그 두꺼비 말고요. 두꺼봐 먼 집 줄게, 헌 집 줄게, 새 집 따오 그거죠.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따오. 지금 누가 하는 사업이에요? 두꺼비 사업이 지금 정비 사업인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거 대상 어느 동네에 새 집도 있고 헌 집도 있는데 새 집이 90%, 헌 집 10%, 정비 싹 철거를 해야 돼요? 아닌 거죠. 헌 집이 90%, 새 집 10%, 그 정도는 철거를 해야 되죠. 동영상 때문에 또 마이크를 떼기도 어렵네요.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철거 대상을 얘기하고요. 보시죠. 방과후 2번 노후불량 건축물. 셋째 줄이요.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 표시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무너지겠다고요. 무너지기 전에 미리미리 걷어내야죠. 동그라미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표시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됐습니다. 끝. 읽을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지진 엄청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천장에 붙어있는 게 떨어질 정도의 지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기회가 있을 때 미리미리 걷어내야죠. 놔뒀다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 무너지면 사람 엄청 다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쪽 가세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 표시요.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지하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도 철회로 정하는 다음 각구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장이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기억, 니은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디귿번요. 디귿번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 표시요.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 표시요.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 표시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죠. 동그라미 4번 도시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로 인해서 구조적 결함이 있는 다음 각구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건축물. 박스의 기억번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표시요.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표시요.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동그라미 니은번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 표시요.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 표시요. 저촉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읽은 동그라미 4번에 니은 경관의 저촉. 보기 흉한 거 걷어내자고요. 그걸로 된 거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의 디귿번 보시자고요. 40년입니다. 그런데 얘를 그 자동차하고 비교해 보면 참 이게 말이 참 애매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동차 요즘에는 차들도 어지간히 좋게 나오니까 또 이제 워낙 전자 제어 장비가 들어가 있어서 하나 고치려면 그냥 한 통짜로 싹 갈아야 되긴 합니다만 10년은 탈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비업소 중에 자동차 10년 타기 연합 그 마크를 단 정비업소들도 있어요. 기본 10년은 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워낙 좀 빨리빨리 바꾸는 게 기본입니다만 자동차를 샀어요. 기본 10년은 타는 거죠. 그래서요. 소가 타는 게 요즘 한 얼마나 해요? 소가 타는 차요. 소나 타는 차가 한 3천만 원 하나요? 아무튼 소도 타고 돼지도 타고 합니다. 아무튼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보다 좀 작은 걸로 해세요. 2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고 치죠.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중간에 수리, 점검, 정비해가면서 10년을 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 탔어요. 2년 탔는데 이제 2년 타면 무상 수리 보증 기간이 이제 끝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년 탔는데 그거 갖고 가서 정비업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 차 2년 탔는데 앞으로 2년 더 이렇게 10년 탈 생각인데
한 2년 동안은 내가 이 동네에 살 거고요. 아저씨 정비업소에 내가 꼭 아저씨한테 올게. 차 특별한 문제 있으면은. 그러면은 네탈 그 2년 동안 하는데 뭐 가끔 뭐 엔진 오일도 갈고 뭐 이것저것 하고 와이퍼도 갈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리비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2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10년을 쓸 겁니다. 2년 타고요. 그러니까 2년을 더 쓰는데 10년까지 쓸 건데 그러니까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나온대요. 이 자동차에서 살아남으면 돼요? 이런 자동차에서는 당장 망해야 되죠. 도대체 차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2천만 원짜리를 갖고 10년을 탈 건데 2년 동안 수리비가 3천만 원이 나오냐고요.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정기점검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회사는 당장 망해야 됩니다. 근데 아파트 이런 차는 또 없죠. 근데 아파트는 그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그게 돼요. 아파트 콘크리트 한 번 굳으면 몇 년이라고요? 100년 가는 겁니다. 100년 가는 거고 뭐 요즘 뭐 2억짜리 아파트 쉽지 않습니다만 계산하기 편하게요. 그러니까 2억짜리 아파트를 들어보죠. 2억짜리 아파트를 해서 지금 20년 썼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썼고 그 다음에 몇 년까지요? 40년까지 더 쓰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전문 업체에 가세요. 지금 2억짜리 아파트 100년 쓸 거고 지금 사서 20년 됐고 앞으로 20년 더 쓰는데 그러니까 수리비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엘리베이터 고치고 등등 해야죠. 점검하는 돈이 얼마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전문 업체에서 20년 더 쓰는데 2억짜리 아파트, 100년짜리 아파트 20년을 더 쓰는데 얼마가 걸린대요? 3억이 든대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 사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여기 표현이 뭐예요? 지금 동그라미 3번에 디귿번이 몇 년까지 끌고 가는 비용이 40년까지 끌고 가는 비용이 둘째 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크다고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2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40년 끌고 가는 게 3억이래요. 그러면 이걸 놔둬요? 철거해야 돼요? 당연히 철거해야죠. 도대체 이런 아파트, 이런 말도 안 되는 아파트 회사가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100년 가약 아파트 회사에서 그걸 만든 회사가 있었어요. 혹시 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무튼 뭐 그런 브랜드가 있었어요. 뭐 대우 푸딩딩도 있고요. 삼성 내가 미안해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00년 가약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냈다가 석 달 만에 브랜드 내렸어요. 아니 100년짜리 아파트면 100년 동안 재건축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법으로도 지금 몇 년만 되면 40년 되기도 전에 그거 철거하자고 하는 판에 100년짜리 아파트 만들었다가는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죠. 브랜드 내렸어요. 아무튼 뭐 쓸데없는 얘기는 길어졌고 그냥 외우는 건 몇 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40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걷어내고 새로 짓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에 기억번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요. 20년, 3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 기간요. 그래서 그 20년, 그러니까 30년 사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A시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사람들이 정비 사업을 빨리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기간을 철거 대상 잡아주는 기간을 길게 잡을까요? 짧게 잡을까요? 짧게 잡겠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20년만 넘어가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어서 정비 사업을 하자 그렇게 정했다고 치죠. 지금 책에 262쪽에 어딘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B시에서는 우리 동네는 25년만 되면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 어느 C 시장은요. 거기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건물이 있는데 건물 정기 점검을 제대로 하면은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점검 잘한 그런 업체들은 건물들은 포상도 해주고 뭐 표창장도 붙여주고 모범 건축물 뭐 이제 그런 뭐 팻말도 붙여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는 35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고 35년이 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시장은 표창을 받아요? 징계를 먹어요? 징계를 먹죠. 법에서 몇 년 사이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징계를 먹는다고요. 이런 여기 C요. 영어 C를 읽었고요. 아무튼 거기는 법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몇 년 사이에서 정하라고요.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면 문제 있으면 걷어내야죠. 갈 것도 없고요.
뭐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내진 성능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기 흉한 거 걷어내자 그런 것들은 읽을 필요도 없이 객관식 문제에서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40년, 30년, 20년 이 있는 거죠. 다음에 기반시설 어떤 걸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계속 이어서요. 262쪽에 방과로 3번 정비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있고 아무튼 그 방과로 3번 정비 기반시설에다가 뭐 이걸 아무튼 어떻게 잘 표시를 하시죠. 정비자 따로 표시하시고요. 기반시설 따로 표시하시고요. 네모나 동그라미로 따로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7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순환에 또 보시게 될 건데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 몇 가지가 있냐면 53가지가 있습니다. 53 쓰시고요. 죄송합니다. 53은 아래다 쓰죠. 쓸 자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리는 좁지만 아니면 요렇게 해서요. 이걸 끼워 넣으시자고요. 정비 사업 하는데 필요한 정비 사업 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비 사업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 7번 보시죠. 기반시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도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항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국내 외국 여행할 때 공항 있어야 되죠. 뭐 KTX, GTX, 철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몇 가지를 열거해 놓은 거예요. 53가지를 열거해 놓은 게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색은 쓰지 마시고요. 됐어요. 그냥 저것만 쓰면 됐습니다. 어디에 재개발을 해요? 태기네 집 그 동네, 태기네 동네 재개발을 한다고요. 거기다가 공항 집어넣나요? 아니죠. 어디 아파트 단지 조그만 재건축을 합니다. 거기다 항만을 집어넣나요? 아니죠. 어디 조그맣게 뭐 또 재개발을 합니다. 거기다 철도를 집어넣나요? 아니죠. 도로는 들어가야죠. 수도는 들어가야죠. 하수도는 들어가야죠. 됐어요. 끝. 6글자 정비 기반시설이 뭐라고요? 정비 사업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요. 기반시설이 뭔데요? 몰라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요? 재개발하는데 항만, 공항, 철도를 집어넣지는 않는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됐습니다. 다음 쪽이요. 방과로 4번 공동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이 있는데 이건 한 집에서 이용한다고요? 여러 집에서 이용한다고요? 여러 집에서 이용하는 거죠. 공동이용시설 위에다가 기반시설 X 쓰고요. 기반시설이면 걔는 정비사업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은 이름이 뭐고요? 정비사업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은 6글자 뭐라고요? 정비기반시설. 얘는 기반시설은 아니고 그냥 한 집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집에서 같이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이용시설. 뭐고요? 관계없어요. 전혀 대상이 없습니다. 아무튼 둘 다 여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새 시설을 넣는데 시설옥망 건물옥망이어서 싹 철거하고 새 시설을 넣는데 시설 중에서 53가지에 해당하는 거는 6글자 뭐라고 부르고요? 정비기반시설. 53가지가 아닌 것은 뭐라고 부르고요? 공동이용시설. 이거 구분할 필요 없다고요. 아무튼 뭘 집어넣는 거예요. 새 시설을 집어넣는 거죠. 새 시설을 집어넣는 겁니다. 기반시설 53가지가 뭐게요? 시험 나온 적 없다고요. 우리하고 관계 없다고요. 됐습니다.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옥망, 건물옥망이어서 하는 거죠.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건축물로 하는 거죠.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을 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시 앞장 와서요. 260조. 그래서 네모 1번 목적에 뭐가 있었냐면 지역을 싹 철거하고 둘째 줄 노블량 건축물을 개량한다라고 돼 있었죠. 양 시설업망, 건물업망과 같은 겁니다. 네모 260쪽이요. 그러니까 쪽을 잘 찾아가셔야 편해져요. 쪽은 빨리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네모 2번에 양괄 2번 정비사업 셋째 줄 뭘 정비하거나 정비기반시설 정비하거나 뭘 개량 건설한다고요?
그러니까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한다. 시설망 건물망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이 6가지가 있고 그걸 구분하는 게 뭐 초점입니다. 양과 1번 정비사업 다시요.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표시요.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네, 가로구역, 괄호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이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안정한다. 가로구역에서 정비반시를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 6가지 사업을 말한다. 다만 주택 재건축 표시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표시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뭐 재건축은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정비구역이 아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 그런데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냐면 그러니까 태양빌라 무지개 아파트요. 그러니까 여기 새로 짓는 아파트들 보면은 다 이름이 영어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시어머니 쫓아오는 거 그러니까 못 오게 하려고. 옛날에만 처음에만 해도 그랬었어요. 뭐 발음도 안 되는 희한한 뭐 영어 단어에도 없는 희한한 뭐 영어 발음들을만 해놨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무지개 아파트 가끔 보신다고요. 어디 저 외곽 자리에 아니면 오래된 주택가에 그 좀 산자락 언저리 쪽에 그냥 아파트 한 동 달랑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 한 동만 있는지 보신 적 있나요? 이런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있는 거 아니죠? 집이 5층이면 아파트예요. 그래서 한 동짜리 있습니다. 그 한 동짜리 핀셋으로 좀 큰 사람이 핀셋으로 걷어내고 새로 만든 거 해서 핀셋으로 꽂아 놓겠다고요. 그게 뭐예요? 아파트 재건축인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핀셋으로 하나 뽑아서 핀셋으로 다시 하나 집어 넣는데 거기다 무슨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하고 말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살짝 하는 거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6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번부터 6번은 아까 쓰셨고 그러니까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그 설명 중에 표시할 것만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표시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 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표시요. 극히 열악 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2번 주택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 표시요. 열악 하고 노후불량 지금요 260쪽에 네모 2번, 양괄호 2번, 정비 사업에 반괄호 1번 그 5줄 봤고요. 5줄의 넷째 줄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한다. 그걸 말씀드렸고 지금 그 아래 표를 보고 있습니다. 표의 첫 번째 칸이 1번부터 6번 숫자를 써 넣어주시자고요. 늦게 오신 분들이요. 그래서 6가지 사업이 있는데 각 사업의 법적 정의이고 지금 표시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우리 시험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째 줄 끝에 극히 열악 4글자 표시했고요. 2번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 표시요.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3번 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표시요. 양호 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4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표시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도시의 효율적 이용, 도심, 부도심,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 5번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 표시요.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표시요.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 그러니까 6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표시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표시요.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비사업 6가지를 구분하는 게 도시정비법 6문제 중에 4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만 갖고는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지금 써놓은 게 뭐예요? 1번은 시설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극열악하고 2번은 뭐고요? 열악하고요. 3번은 어떠하고요? 양호하고요. 지금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요 3가지만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극열악, 열악. 우리 동네 아이고 뭐 시설 상태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그냥 어떻게 살고는 있어요. 안 좋아요. 그러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쁘면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좋으면요? 말장난인 거 아시죠? 말장난이라고요. 그냥 살만은 해요. 살만은 하는데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2번이요? 3번이요? 말장난인 거 아시죠? 말장난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점수로 매겨놔요? 뭐 점수 매기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는데 주민선호도 뭐 주민투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말장난인 거고요. 써진 이름과 법에 써져 있는 내용만 갖고는 6가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외우는 건 시험에 나오는 건 이거라고요. 이건 간단하죠. 뭐 외울 때는 눈으로 보며 천천히 세 가지요. 첫 번째, 눈으로 보며 천천히 읽는다. 극혈학, 열학, 양호. 두 번째요. 눈으로 보며 빨리 읽는다. 극혈학, 열학, 양호. 극혈학, 열학, 양호. 극혈학, 열학, 양호. 세 번째요. 눈 감고 빨리 읽는다. 극혈학, 열학, 양호. 극혈학, 열학, 양호. 극혈학, 양호. 극혈학, 열학, 양호. 됐습니다. 극혈학, 열학, 양호. 그리고 이제 끝났죠. 그거는 문제는 맞출 수 있지만 이것 갖고는 정비법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은 그냥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 중에 몇 가지들을 쓰시는데 자 보도록 하시죠. 정비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두셔야 이쪽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2번 사업이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4번 이제 여기는 쓰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이 전체 설명 중에 노란색으로 골라서 쓸 겁니다. 노란색만 그 앞에다 나중에 쓰자고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것만 쓰시면 돼요. 이거 다 쓰려면 복잡해집니다. 옛날에 상가 재개발, 그다음에 공장 재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오래된 주택가, 집 한두 채 있었는데 시골에서 도시로 집들은 많아졌고 시설은 못 쫓아오고 어쩌다 도로 하나, 거기다 건물까지 낡아졌습니다. 거기를 싹 철거하고요. 새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땅도 반듯하게 하고 아파트도 짓고 해서요. 종전 소유자 A, B 등에게 새 토지 건축물 주는 거죠. A, 새 토지 주고 B, 새 건축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것을 민법의 교환으로 하면은 어느 한 사람 내비두고 그 집 내비두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교환이 아니라 공법의 강제성이 얹어져야죠. 그래서 강제로 싹 철거하고 강제로 싹 교환을 하는 겁니다. 교환을 하는데 누가 참여한다고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다 참여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거니까 이 교환을 뭐라고 하고요? 환권이라고 하는 거죠. 싹 일어나세요. 전부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시고 자 새 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들고 가방 있는 거 다 들고 그게 뭐라고요? 강제 환권인 거죠. 우주 플리즈 일어나 주실래요? 그건 민법이고요. 공법은 뭐고요? 전부 다 일어나세요. 해서요. 강제로 싹 새 자리로 들어가는 게 강제 환권입니다. 강제 환권인데 공법은 기본이 강제니까 강제자 쓰는 게 더 촌티나는 일이죠. 그냥 환권이면 당연히 서구역 전체가 싹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만 안 좋냐고요. 그 주변 동네도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새 아파트가 들어섰고 시설도 들어섰고 좋아진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집 채수는 옛날보다 더 많이 짓겠죠. 또 2층, 3층짜리 집에서 그러니까 뭐 20층짜리, 15층짜리 아파트가 올라서는 거니까 집 채수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살자는 공익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곳에 집 5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죠. 집 5채 가진 사람에게 몇 채를 주면 편히 주무실 수 있어요? 공익사업이라고요.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공익사업입니다. 집 5채 가진 사람에게 꼭 5채 줘야 되냐고요. 그래서 5채 가진 사람 꼭 5채 받아야 된다. 그러면 8시에 1번 집에서 밥 먹고요. 10시 땡 이제 잠자러 가야지 2번 집 가고요. 12시 땡 3번 집 가서 잠자리 펴고요. 2시 땡 4번 집에서 잘 잤네 깨어나고요. 4시 땡 5번 집 가서 자고요. 이럴 거냐고요. 아니죠. 집 몇 채면 잠은 충분히 잘 수 있어요. 한 채면 충분히 잘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공익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집 가진 5채 가진 사람에게 몇 채를 주는 거예요? 한 채를 주는 겁니다. 1억짜리 5개 갖고 있었으면 3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주고 2억은 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주택 재개발 앞에다가 노란색만, 다른 거 쓰지 마시고요. 노란색만 쓰시고요. 2번 주택 재개발 앞에 집 5채, 화살표 1채 주는 게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인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뭐 무슨 아파트 그 백화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거기요. 한번 불나면 싹 타는 거잖아요. 공장 재개발 뭐 무슨 산업단지 아니고요. 소규모 철공소들 밀집한 골목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 교실 한 6분의 1 토막이요. 한 여기 요만한 토막에 그냥 기계 2개, 선반 2개, 아니면 뭐 밀링 2개, 뭐 그다음 뭐 그렇게 놓고 프레스 한두 개 놓고 하는 그런 소규모 공장들 손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전체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은 먼저 이제 4번을 폼 잡아서 이름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그대로 써져 있죠.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로 안 써놨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됐어요. 그걸 뭐 쓸 건 없는데 표시됐는데 안 써도 되죠. 써봤자 어수선하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고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써져 있는 거죠. 옛날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이 2번, 4번 이게 7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법인데 이 법에다가 전혀 다른 4가지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끼워 넣은 게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새로 시작한 건데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다른 얘기 없으면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게 있었는데 나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게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요. 이름만 갖고는 뭘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택 재개발, 사람 사는 주거 환경을 나쁘게 하자고요? 좋게 하자고요? 주택 재개발이요. 태기네 집 싹 밀고 그 동네 싹 밀고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나쁘게 하자고요? 좋게 하자고요? 좋게 하자는 거죠. 얘도 좋게 하재요. 이름만 갖고는 무슨 차이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옆에다가 뭐 자리는 좁습니다만 두 줄로 쓰시든 해서요. 달동네 그러니까 지원 복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달동네 지원 사업, 달동네 복지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동네,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모든 것을 다 쓰면 복잡해지니까요. 먼저요, 달동네. 왜 달동네요? 달에서 제일 가까우니까요. 산꼭대기요. 다음에 두 번째 달동네. 왜 달동네요? 달 떠 있을 때 출근하고 달 떠 있을 때 퇴근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몇 시에 나오셨어요? 한 8시 반, 9시에 나오셔도 되죠. 어지간한 회사 9시에 도착하면 되니까 뭐 7시 반, 8시에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달동네요. 그 건설 일용직 아저씨들이요. 이제 주로 일하시는 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새벽 4시 반, 5시에 떠나는 첫 버스를 타고 그 마을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래도 어디 보면 인력사무소라고 건물에 그래도 그 사무실이라도 있어요. 옛날엔 그것도 없었어요. 인력시장이요. 인력시장. 뭐 무슨 이제 큰 버스 정류장 주변 아니면 전철역 주변에 그냥 모여서 첫 차 타고 와서 5시 반부터 이제 서서 기다리는 거죠. 추운 때는 뭐 길거리 굴러다니는 박스 몇 개 갖다가 어느 아저씨가 불 때면 그거 갖고 이렇게 있다가요. 이제 봉고차 오죠. 봉고차 와서 딱 쓰고요. 좀 그래도 예의가 있는 어느 업주는 봉고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뭐 사람을 모으기라도 해요. 조금 약간 좀 인상 안 좋은 아저씨는 봉고차 앉으세요. 조수석에서 찍 창문 내리고요. 여기 목수들 잡으셋. 그러면 아저씨들 쫙 서는 거죠. 그러면 거기 쫙 섰다고요. 그러면 그 봉고차 조수석 앉아갖고요. 아저씨, 저 뒤에 아저씨, 저 아저씨 타세요. 끝. 한다고요. 그게 이제 인력시장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일용직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봉고차 계속 지나갔는데 그 선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6시 반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죠. 7시 끝났어요. 이제 인력시장 일이 끝난 거죠. 사람 모으는 거 끝났어요. 7시 반이나 8시까지 7시 반에 현장 도착해야 되니까 7시면 이제 더 이상 사람 부르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그날 일을 꽝 친 거죠.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새벽 4시 반 5시에 첫 차 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까? 일 끝나고 집에 가면은 저 현장에서 해 떨어질 때 6시에 일 끝나니까 현장에서 그 동네까지 오는데 퇴근 시간 겹쳐지면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앞에서 일당 받고 헤어지고 집에 오면 9시, 10시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판자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요. 자기 땅 가진 사람 없죠. 합법적인 건물 가진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인 땅은 어느 누가 들어갈 수가 없죠. 개인 땅은 철조망 쳐놓고 울타리 쳐놓고 내 땅에 아무나 왔다 갔다 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지킬 수가 없으면 실제로 집에서는 요만한 치와와 한 마리 키우면서도 여기 그러니까 이 땅 앞에다가는 크게 뭐 써놓고요. 개조심 써놓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 못 들게 하죠. 그런데 국가 땅, 지방 땅은 관리가 허술하잖아요. 국가 땅, 지방 땅 관리가 허술하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도시 외곽에 그러니까 집에 워낙 집세가 비싸니까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다고요. 불법으로 건물 지어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요, 막 이게 막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뭘 해야 돼요? 여기 가서 불법 건물 지은 사람들 다 이 건물들 다 철거를 해야죠. 그리고 점유해서 그동안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으니까 그 이용료 다 받아내고 그다음에 법 어긴 사람들 다 잡아서 빵에다가 보내야 된다고요. 그게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다네. 그래서 그 용역업체 뭐 두 군데에서요 20명 아저씨 데리고 공무원 2명이 저기를 철거하러 갔습니다. 근데 철거하러 갔는데 저 위에 이미 집들이 많이 들어섰다고요. 저 위에서 200명이 돌 들고 내려다보고 있어요. 안 되겠다. 들어 빠진 거죠. 그게 어디예요? 서울 상계동, 그다음에 서울의 난곡, 서울의 상암동 그런 쪽들이죠. 서울 상계동에서는요.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도 있었고요. 서울의 달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달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무튼 뭐 그래요. 뭐 젊은 분들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여성 탤런트 중에 김원희 씨 아시나요? 뭐 무슨 이제 뭐 이렇게 대화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처음 새끼 탤런트로 이제 처음 텔레비전 나온 게 서울의 달이요. 김은희 씨 데뷔한 거고 한석규, 최민식 그때만 해도 최민식 씨 이렇게까지 뭐 그런 카리스마 그런 거 아니었고요.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나오고요. 뭐 그런 아무튼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 하정우 씨 아버지 입술 아저씨 김용건 씨 도로공사 직원으로 나온 거죠. 도로공사 직원이요. 뭐 하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저 앞으로 큰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사고나 아니면 주말 되면 차들이 막힌다고요. 그러면 집에 있던 다들 뭐야 뻥튀기 과자들을 이만큼 들고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길가에서 뻥튀기 파면서 스스로 이제 그 아저씨들끼리 뭐라고 해요? 우리가 도로공사 직원이야. 뻥튀기 팔고 그러던 동네입니다. 자 이런 곳인데 아무튼 철거를 해야 되지만 철거를 못한 거죠. 여기에 공적 시설이 들어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다 철거를 해야 될 곳이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넣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말고요. 똑같은 자리를 떠올려 보자고요. 뭐 서울의 북한산 아니면 대전의 식장산 등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어느 주말에 연휴가 있었는데요. 거기 주말에 어느 사람이 가서 나무를 싹 베버리고 거기다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어요. 아무튼 이러저러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공무원이 산림 공무원이 그 지역 지나가다가 어느 누가 그 좋은 산에 나무를 싹 베버리고 거기다 막 건물을 짓고 있다고요. 공무원이 가서 땡! 여기 좋은 산 여기 산림법 다 어기면서 이렇게 여기 다 나무 비워내고 건물 짓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도로 놔드릴까? 수도 놔드릴까? 그래요? 아닌 거죠. 그냥 다 철거를 하고 잡아다가 빵에 보내야 될 곳이잖아요. 여기다가 어떤 공적 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요. 그 2년 3년 그 절차를 거쳐서 도로를 놓고 공원을 만들고 할 자리가 아닌 거죠. 여기는 길은 있어요 없어요? 길은 있다고요. 길은 있는데 어떻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죽순으로 집이 들어서는 거죠. 집이 들어섰고 그 집 사이사이로 애들이 뛰어댕겨요. 그게 뭐예요? 길인 거죠. 관청에서 길은 한 번도 넣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곳이 뭐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적시설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공적시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반시설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열악이 아니죠. 극히 열악하다고요. 일본은 그냥 오래된 주택가에서 주차장 없고 공원 모자라니까 뭐고요? 열악한 거였고요. 그런 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에서 땅을 이제 이런 불법 동네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일찍 철거를 했으면 모르는데
철거를 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땅 가진 사람들도 이제 그 국가 땅, 시 땅을 사들이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땅 됐으면 자기 땅 생겼으니까 이제 뭐 건물 지어서 하고 싶겠죠. 합법적인 건축물 가진 사람들도 점차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이름과 단어만 갖고요, 극혈학 열악 외우기는 편해요. 근데 그걸 갖고 이 차이점을 쉽게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얘는 도와주자는 지원 사업입니다. 한참 지나서요, 이게 70년대 초고, 그다음에 53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집들 짓고 한 15년, 20년 되면서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쪽 법을 만들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한 10년쯤 지나서요. 이름 갖고 무슨 차이를 알 수가 있냐고요. 주택 재개발, 재개발이니까 처음 개발이 아니죠. 다시 개발한다고요. 있던 집 싹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올리는 겁니다. 주택 재건축, 있던 집 싹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올리는 겁니다. 뭐 신문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한 세트로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이름만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뭐 어디 뭐 무슨 이상한 신문들을 보면은 단독주택에서 하는 건 재개발, 공동주택에서 하는 재건축, 택도 아닌 거고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아무튼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이름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택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법에 집어넣을, 이걸 법으로 만들 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주택 문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 뭐 엄청난 있었지만, 아무튼 그래도 법 만드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돈 없는 사람이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이 많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그러니까 뭐 하려고요? 집 5채 가진 사람이 몇 채 받으려고요? 5채 받으려고 만들어낸 게 주택 재건축 사업이에요. 3번 주택 재건축 앞에다가 5채 쓰시고요. 그러니까 5채 갖고 있을 때 한 채를 주는, 그러니까 공익사업, 재개발 사업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익사업이 아니라 민법 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거의 민법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그러니까 집 놓고 집 먹기였다고요.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뭐냐면은 이미 이건 있었다고요. 5채 간 사람 한 채 받는 공익사업. 공익사업은 취지는 좋은 거잖아요. 좋죠. 그래서 공익사업, 좋은 일, 좋은 일. 잘려. 그쪽 편에 공익사업 잘려. 자, 잘하시고. 자, 우리들 해보세. 모이는 겁니다. 5채 간 사람이 5채를 받는 거죠. 한 예로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는 지금 이제 5층짜리 아파트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군데 남아 있고요. 뭐 곧 철거될 거니까. 그런데요, 5층짜리 아파트로 한 30년 된 아파트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20평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거기를 재건축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은 거기에 뭐 물론 훨씬 더 채수도 늘어나겠지만 그냥 한 동만 놓고 봐도요, 그러니까 20층짜리 새 아파트가 들어설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 새로 번듯한, 그러니까 30평짜리 새 아파트를 받아간다고 치죠. A라는 분이 꾸리꾸리, 그 다음에 서울에서 25년 된 아파트들은 다 뭐예요? 연탄 보일러예요. 연탄 떼는 거예요. 지금 철거됐지만 가락시형 연탄 보일러예요. 근데 연탄을 살 수가 없으니까 연탄으로 밥해 먹고 연탄으로 난방하고, 그러니까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연탄 사기가 어려우니까 연탄 아궁이 자리에다가 판들떼기 한 장 엎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방 위에다가 온돌 파넬, 그냥 파이프 다시 이렇게 묻는 거 있잖아요. 파이프 까는 거예요. 온돌 파넬을 깔고 가스나 전기로 난방을 하고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튼 그 30년 된 20평짜리 꾸리꾸리 낡은 아파트 살고 있다가 번듯한 새 아파트 30평에 들어갑니다. 처음 이렇게 들어갈 때 꾸리꾸리 20평에서 쌩삥 새 아파트 30평에 들어가는데 돈 내요? 돈 받아요? 저는 물어보면 꼭 이상하게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돈 내요? 돈 받아요? 돈 받죠. 서울 평균 6억이요. 강남 평균 9억이요. 반포에서는 12억이요. 10년 전에요. 그러니까 받습니다. 아니 꾸리꾸리에서 새 아파트 들어갔는데 어디서 돈을 받아? 뭐라고요? 민법이라고요. 민법이죠. 공법이 아니라고요. 민법입니다. 자, 보시자고요. 여기에 20층 아파트에 8개 층을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면 5대 8, 10대 16, 20대 32, 32평을 받아가는 거죠. 그냥 똑같이 그 자리에 그 아파트만 올라갔다고 쳤을 때에도요. 훨씬 더 채수가 많아질 테지만
12개 층을 다 어떻게 하고요? 일반 분양하는 거죠. 조합원들 1,000만 원에 받으면 1,800만 원, 그러니까 1.8배. 덤태기를 씌워도 좋은 동네니까 다들 사람들이 사러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 일반 분양분은 싹 어떻게 한다고요? 민법이라고요. 조합원이 나눠 가진다고요. 나눠 가지니까 서울 평균 6억, 강남 평균 9억. 그 다음에 반포에서 12억 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꾸리꾸리 20평 살고 계실래요? 크리넥스 12통. 그러니까 크리넥스에다가 5만 원짜리 딱 넣으면 1억이에요. 크리넥스 한 통이요. 새 아파트에 입주를 축하합니다. 장미꽃 한 송이. 크리넥스 12통. 새 아파트에 들어가실래요? 꾸리꾸리 살고 계실래요? 12통 새 아파트 들어가는 거죠. 콘크리트 안 받아도 좋아요. 뭐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12통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크리넥스 12통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재건축 안 한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그냥 콘크리트 값만 따져보죠. 20평이어서 여기 콘크리트 값이 2억이라고 치자고요. 여기는 30평이어서 콘크리트 값이 3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갖고 있으면 이걸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2억짜리 아파트가 당장 얼마까지 뛰게 되는 거예요? 3억,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억짜리 아파트가 얼마까지 뛰게 되는 거예요? 15억까지 뛰는 거죠. 이거 갖고 있으면 콘크리트 32평에다가 크리넥스 12통을 받는다고요. 2억짜리 아파트가 한순간에 재건축이 된다네. 그러면 15억까지 뛰는 겁니다. 20평도 아니고요. 가락시형은 10평짜리 아파트가 12억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다 어디로 몰려요? 이 2억짜리 아파트 4억, 6억, 8억, 10억, 12억, 14억. 나는 5천만 먹는다. 14억 5천까지 들어가는 거죠. 돈이 다 이리로 몰리게 돼요. 무슨 경제, 산업, 아무것도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돈이 다 몰리고 되고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이게 한 채 가진 사람이 이런데 5채 가진 사람 하면은 그러니까 크리넥스 이걸 아이고 어떻게 마대자루에다 짊어지기도 쉽지 않아요. 그 할머니도 끌고 다니는 유모차 있잖아요. 그 유모차에다 싣고 나다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사익사업으로 진행돼 와서 이제 더 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네들은 이제 더 이상 사익사업 아니야. 너네들도 이제 공익사업이야. 재건축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2003년에 도시정비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재건축은 사익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이라고요. 5채 갖고 있으면 몇 채요? 5채인 거죠. 한 채를 줄 것 같으면 이미 한 채 주는 사업 뭐가 있으니까요. 재개발 사업은 쭉 있어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채를 줄 것 같으면 이걸 없애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한 채 주는 걸로 다 똑같이 하나로 되는 거예요. 없애요? 폭동 일어나죠. 지금 그 꾸리꾸리 2억짜리를 저 크리넥스 14통 보고 지금 14억에 들어간 걸 지금 5개를 해놨다고요. 그러고 있는데 한 채만 준대요. 폭동 일어나죠. 강남에서 탱크 몰고 청와대 쳐들어갈 일입니다. 한번 투기판을 열었으면 재건축이 투기판이라는 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집값 문제가 워낙 심각할 때 국토부 고위 국장 TV 토론에서 나와서 한 얘기예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국민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발등을 찍으면서 후회를 합니다. 재건축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 때문에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5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받는 거고요. 5채를 받는 겁니다. 에? 내가 가진 곳은 안 그러던디 좋은 데 투자해 놓으셨으니까요. 엄청 좋은 데는 한 채, 2채, 3채만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특별한 예외이고 5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얘는 완전 그냥 민법 족보라고요. 그러니까 민법 그리고 민법 성격이 아직도 세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이거 한 시간 넘었군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나중에 또 만들어졌어요. 나름대로 애썼죠. 1번은 주거환경 개선, 5번은 주거환경 관리입니다. 개선은 뭔가를 고치는 거고 관리는 관리만 하는 거니까 크게 손대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옥지구에 대해서요. 한옥지구에 그러니까 시설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 등 쓰려고 내가 긴데 그래도 핵심적인 이미지는 잡고 가는 게 낫겠죠. 어느 동네에 도로 포장 등 시설 사업, 시설 지원해 주는 것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한옥지구 보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주 한옥지구 그런 데 아니고요. 전주 한옥지구는 그게 관광지지 무슨 한옥지구가 아니잖아요. 뭐 무슨 블로그나 아니면 인터넷에 뭐 이렇게 올라오는 기사들을 글 쓴 거 봐도 전주 한옥지구에 가서 그 한옥집에서 밤에 추운데 잠을 자고 방바닥은 따뜻했고 아침에 그 창호지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점심을 먹으면서 상추를 챙챙하면 창호지에 챙챙 소리가 나고 그렇게 맛있게 밥 먹었네 하는 건 하나도 없고요. 가서 무슨 호떡 먹었네, 무슨 빵 먹었네, 무슨 파이 먹었네, 무슨 부침개 먹었네 그 얘기만 나오는 거죠. 한옥지구는 관광지구고 그런 건 말고요. 그냥 그대로 한옥 그대로요. 조선시대 배경으로 하는 사극에 나오는 그 한옥입니다. 거기는 현대적 설비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조선시대 사극에 그 주차장 있어요? 없잖아요. 주차할 곳이 없다고요. 대문에 이만한 턱이 있으니까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차하고는 관계가 없이 한옥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하수구 있어요? 없어요? 하수구 없죠. 그냥 수채구멍에다 버리면 그게 나가는 거잖아요. 수채구멍은 뭐고요? 자, 이쪽 마당 한쪽에 수채구멍이 있습니다. 거기다 버리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토관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물이 쫄쫄쫄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담 아래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해서 그 동네 전체 가로지는 골목으로 해서 담들 쪽으로 쭉 해서 흘러가서 저게 저기 개울로 빠지는 거지 하수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거기 그 동네에 도로 포장해주고 하수도 묻어주고 하는 정도의 사업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걸로 쓰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것도 다 빼고요. 그러니까 이제로는 아무튼 쓴 거 지우실 정도는 아니고 한옥지구에 도로 포장하러 왔습니다. 아니면 우리 옆 동네 도로 포장하러 왔다고요. 그러면 얘는 그냥 국토개혁법 시설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폼 잡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도로 포장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도와주자는 지원 사업인 거죠. 도와주자는 사업입니다. 6번 가로구역 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뭐 근데 여기는 뭐 쓸 것도 없어요. 거기 써진 그게 다예요. 종전 가루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7번 보시죠. 여기 재개발 이 그림만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재개발 이 그림만 떠올려 봐도 그러니까 재개발이면은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도로도 삐뚤삐뚤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뭐 어느 곳을 이게 여기를 싹 밀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뭐 가로구역은 뭐라고요? 종전 가루를 유지하면서 합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요 블럭 한 덩어리만 핀셋으로 뽑아내고 다시 집어넣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요. 길 손 된대요? 손 못 된대요? 길 손 못 된대요. 손 댈 수 없다고요. 종전 가루를 유지하면서입니다. 길 손 댈 수 없다고요. 칠판요. 이 건너편이랑 사업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길을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길을 손대지 않고 그냥 있던 그 길이요. 거기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한 블럭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서 이제 체크 표시를 하겠습니다만 10,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축구장 하나 100m 100m 그것만 넘어서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학생들 중에 중학생 날쌘돌이들이요. 100m 여학생들은 80m 달리기인가요? 중학생 100m 달리기 하는데 그 100m 달리기 날쌘돌이들은 한 12초 5에 끊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면 12초, 48초, 50초라고요. 그 동네 한 바퀴 다 도는데 50초면 다 돕니다. 다 같이 돌자 동 끝이요. 내 한 바퀴까지도 못 가요. 그냥 다 같이 돌자 동 끝나는 요만한 블럭. 그 골목길 건너편하고도 할 수 없고 골목길 손도 못 대고 골목길 안에 있는 것만 핀셋으로 쏙 뽑았다가 다시 쏙 집어넣는 것. 그게 뭐라고요? 가로구역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요. 집도 10집, 20집이에요. 집도 옆집 20집이고 거의 얘도 그냥 수박 한 댕이하고 도마도 12개 교환. 그러니까 집 10집, 20집 교환. 거의 민법 수준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그래서요. 2번, 4번에다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끼워 넣는데 도와주자는 1번과 5번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있고 민법 성격 강하게 남아있고 거의 민법 수준의 주택 재건축과 가로구역 사업이 있습니다. 뭐 이 내용들은 이제 뒷내용까지를 보셔야 이제 더 성격 차이들이 더 이해가 되고 아무튼 6가지 사업을 구분하는 게 초점인 거고요. 그다음 이제 법에 써진 건 뭐였고요? 뭐 1번은 극혈악, 열악, 양호,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야, 아무튼 여기까지 보셨죠? 자, 보셨고 잠깐 쉬고.